오늘은 6장의 내용은 보시면은 문이죠. Application Deployment and Security 해서 오늘 오전에 들었던 내용 중에 개발자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팀으로 다른 여러 사람과 같이 공동 개발을 함에 있어서 버전 컨트롤에 있어 하는 것, 그 다음에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죠. CI/CD에 대한 이제 실습을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6장, 네, 6.2.7번 실습이죠. 랩. 간단한 웹 앱을 만들고 또 그 컨테이너 내에 빌딩하는 그런 실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전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실습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샘플 웹앱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 총 6개의 파트로 이 실습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심플 배쉬 스크립트 하는 거는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하실 때는 잠깐 데모해 주셔도 되고 제가 직접 이거 데모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작 이 실습은 간단한 웹앱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후에 그것이 웹사이트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배쉬 스크립트 생성해서 근데 그 배쉬 스크립트라는 거는 근데 그 더커라는 컨테이너 내에 빌드를 하고 실행을 시키는 그런 배쉬 스크립트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동작을 확인해 보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데바스크 가상 머신 하는 거였고 두 번째 심플 배쉬 스크립트인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배쉬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이니 중간에 보면은 나노라든지 VIM이라든지 텍스트 편집기에 대한 소개도 잠깐 나오고 파일 속성 바꾸는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워낙 기본적인 사항들이라 제가 이건 스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습의 핵심은 파트 3에서부터입니다. 일단 먼저 샘플 웹앱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 가상머신에 필요한 패키지가 또 있는데요. 그것이 요 중간에 보시면 플라스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이죠. 파이썬으로 작성된. 그래서 요거를 이 가상머신에 먼저 설치를 해야 돼요. 일부 이전에 애플리케이션 이 가상머신에서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것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사용하시는 가상머신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틀릴 텐데 지금은 제가 요거 가상머신도 컴퓨터 리셋하면서 새로 올려놓은 거라서 요거를 한번 진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디렉토리는 샘플 데브넷 소스 밑에 샘플 앱이라고 하는 서브 디렉토리예요. 여기다 플라스크를 금방 설치가 되죠. 이 단계를 지금 여기서 한 거고요. 파트 3의 스텝 1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내용은 샘플 언더바 앱이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을 열어서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VS 코드에서 lab, devnet source, 샘플 앱이죠. 네, 샘플 앱 열고 샘플 언더바 파이라는 거 있는데 이게 사실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빈 파일이에요. 그래서 실습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일단 방금 설치한 플라스크 플랫폼으로부터 프레임워크로부터 플라스크라는 것과 리퀘스트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크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만듭니다. 스텝 4에 있습니다. 네, 만들고 그 다음에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메소드는 뭐냐면은 이 웹 페이지에 접속한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에 IP 주소를 리턴해주는 네,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각각의 코드의 각 코드 라인 하나하나마다의 의미나 이런 거는 실습서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어요. 이쪽에 이제 코딩을 하거나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부분에 중요한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 요 정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그래서 프로그램 본문에서 샘플 런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지금 호스트가 0.0.0.0이라고 하는 건 이 가상 머신의 그 가상 머신 자체의 IP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로컬 호스트나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는 8080을 써가지고 이 앱에 접속을 했을 때 그 접속한 기기에 IP 주소는 이미 임포트한 요 리퀘스트의 리모트 언더바 어드레스라는 이제 메소드를 이용해서 반환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간단하지만 샘플 웹앱을 실습 지침서의 내용대로 작성을 해봤고요. 이거 저장한 후에 다음에 이걸 한번 실행해 봐라라고 했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워닝이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실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워닝은 아니에요. 프로덕션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사용하지 말아라는 그런 워닝인데 실습 지침서에서도 동일한 워닝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샘플 언더바 앱이라는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이 머신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제대로 정말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실습 지침서의 스텝 8에서 이거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머신에 있는 크로미움 웹브라우저에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0.0.0.0 해가지고 포트 번호 8080 입력해봐라. 그러면은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죠. 폰트가 작아서 근데 you are calling me from 127.0.0. 이게 바로 이 프로그램의 이 리턴 문장으로 작성해 놓은 이것이 실행이 돼서 제대로 로컬 컴퓨터의 어드레스인 룩백 어드레스를 리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실습 항목으로는 이제 CLI 상에서 call 커맨드 입력해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봐라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서버가 VS 코드 내에서는 여기서 정상적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니면 터미널을 새로운 걸 열어서 하시든가 별도의 터미널을 열어서 이 커맨드 그대로 입력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You are calling me from 동일한 정보가 응답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터미널 윈도우에 돌아가서 서버를 중지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세스를 중지시키겠습니다. 일단 파트 3에서는 요약하면 간단한 샘플 앱 코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 코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실습에서 이 챕터에서 하고자 하는 도커를 만든다든지 GitHub 이용해가지고 여러 사용자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작업을 할 때 CI/CD를 어떻게 제대로 하는가 거기에 이제 저희는 사실 이 실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제
기초 삼아서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트 4에서는 웹 앱을 다시 웹사이트 파일을 이용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이 접속하는 디바이스에 IP 주소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웹사이트, 그러니까 조금 더, 뭐 조금 덜하 그래도 더 굉장히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또 다른 파일을 이용을 해서 페이지를 렌더링하는 이제 그런 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상머신에서는 스텝 1에 보면은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네. 이걸 너무 키우면은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네. 스텝 1에서는 이 동일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샘플, 여기죠. 샘플 앱, 랩스 밑에, 데브넷 소스 밑에, 샘플 앱 밑에 또 다른 디렉토리가 있다는데, 이 VS 코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템플릿 폴더라는 거하고 스태틱 폴더라는 게 있어요. 그 두 폴더 내에 있는 파일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라라는 건데, 먼저 템플릿스 밑에 있는 index.html을 보면 아주 간단한 HTML 코드가 있어요. 여기는 타이틀은 샘플 앱인데 여기서 링크 해가지고 스타일 쉿을 href static 밑에 style.css 파일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 본문에서는 you are calling me from 아까와 동일한 메시지를 뿌리는데 역시 접속한 장치에 IP 주소를 리턴하는 이제 그러한 HTML 코드고, 그 다음에 style.css 코드는 뭐냐면 별게 없어요. 그냥 body에 백그라운드를, 즉 웹페이지 접속을 했을 때 바탕화면의 색깔을 라이트 스틸 블루라는 걸로 지정하는 이제 그러한 스타일 쉿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원래 조금 전에 작성한 요 코드에다가 넣어서 업데이트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실습 지침서에 보면은 스텝 1에 방금 제가 오른쪽 코드 화면에서 보여드린 그 인덱스하고 style.css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또 다른 파일을 요 웹 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render underbar templat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플라스크 라이브러리에서 다시 임포팅하는 문장을 여기 있죠. 형광펜 처리된 요거를 이 원래 코드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리턴하는 쪽에는 이와 같이 지금 원래는 썼죠. 요 부분이잖아요. 직접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 방금 임포트한 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index.html을 불러와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잠깐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스텝 3에서 다시 이거를 저장하고 실행하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장하고 마찬가지로 역시 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이 됐죠? 만약에 여기서 뭐 문제가 발생한다면 트러블 슈팅 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지나가고요.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제가 아까 요 테스트한 거, 첫 번째 파트 3에서 테스트한 결과 화면을 그대로 놔뒀는데 이거 화면 리프레시 해 보겠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네, 아까와는 다르죠. 당연히 이 스타일 쉿하고 index.html에서 정의한 대로 폰트 사이즈도 H1 태그 이용해가지고 커졌고 바탕화면이 이렇게 바뀐 거, 바탕화면의 색깔이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를 확인하라라는 얘기가 바로 실습 파일의 요 부분이었어요. 스텝 4, Verify your program is running. 네. 마찬가지로 터미널에서도 한번 이전의 명령, 입력했던 명령인데요.
네. 스페레랍니다. 네. 이와 같이 해서 여기 요 부분이죠. 실습 지침서의 형광색 처리한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로컬 컴퓨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상 머신 자체의 룩백 어드레스, 왜냐하면 여기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제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파 5부터 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일단 요거는 스톱을 시키고요. 배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고 실행해보는 그러한 실습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론 강의에서도 쭉 설명드렸던 도커에 대한 내용이 여기 다시 실습서에, 이 시스코 커리큘럼의 핸즈온 랩의 실습 지침서, 인스트럭션들이 좋은 게 항상 그냥 어떤 실습 내용에 대한 것만 언급을 하지 않고 여기서 실습하는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다시 말하면 커리큘럼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핵심적인 거를 요약을 해서 다 이렇게 실습 지침서에 엑기스만 추려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본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오후 시간에 직접 이렇게 데모도 해드리고 시간 나실 때마다 실습을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이론적으로 들었던 또는 커리큘럼 내용에서만 보고 좀 정리가 안 됐던 내용들이 실습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습은 아무래도 이 짧은 시간에 다 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이런 쪽에 익숙한 숙련된 분이 아니시라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실 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것이 되고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커리큘럼에 가서 파트 5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함에 있어서 베어메탈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가상 머신에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도커에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배포하는 식으로 하면 매우 좋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금 파트 5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빌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절차를 이렇게 쭉 적어 놓았습니다. 일단 이 실습에서는 별도로 temporary 디렉토리를 작성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이 부분이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패스가 labs, devnet, source, sampleapp 여기에 있는데 요걸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요걸 원본이라고 가정을 하고 temporary 디렉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지금 여기서 작성한 파이썬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배쉬 스크립트라든지 템플릿, 스태틱, 스타일शी트 이런 것들을 다 복사해서 그거를 이용을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웹사이트 디렉토리를 다 템포러리 디렉토리에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도커 파일을 빌드하고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고 컨테이너를 실행해서 그것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자. 그런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순서대로 우리가 아래쪽에 파트 5의 스텝 1부터 실습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이런 내용이에요. 방금 언급했듯이 템포러리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 sample-app 파일이 배쉬 스크립트 파일이 이것도 빈 파일인데 하나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셔뱅 코드 이용해가지고 배쉬 이용한다라는 것 포함해서 배쉬 스크립트 디렉토리 만들고 디렉토리 밑에 또 서브 디렉토리 템플릿하고 스태틱 만드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파이썬 코드를 그 템포러리 디렉토리에 카피하고 그 다음에 리커시브 카피해가지고 하여간 현재 있는 모든 파일을 템포러리 디렉토리 밑에 넣는 그러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을 만드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게
from Python이라는 거죠. 파이썬으로부터 도커 파일을 만든다라는 거니까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역시 이 부분이 필요하겠죠. 도커 컨테이너, 도커 파일 내에도 도커 컨테이너 내 pip install flask 해가지고 요거를 설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도커에다가 다 구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기죠. 스텝 3의 C에 있는 스크립트들, 즉 여기 있는 코드들, 현재 스태틱, 템플릿 그리고 샘플 앱 파이썬 코드를 모두 다 도커 컨테이너 내에는 별도로 /home /myapp /static /home /myap이 원래 이 가상 머신에서 보면은 labs, devnet source, sample 앱의 폴더가 되는 거죠. 네. 도커 컨테이너 내에는 그 홈 디렉터리가 요 /home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myApp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작성해서 앞에서 살펴봤던 샘플 앱을 거기다 다 집어넣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포트하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포트가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예에서는 8080 포트를 외부에, 즉 외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빌드에서 실행시킬 도커를 사용할, 웹앱을 사용할 외부 사용자 또는 외부 장치가 되겠죠. 거기서 이 앱을 접속할 때 8080 포트로 접속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파이썬 실행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 빌드 하는 게 스텝 4에 있어요. 역시 이러한 스크립트.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입력하지 않고 실습 지침서에 있는 내용들 계속 스크립트를 카피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혹시 진행하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temporary 디렉토리 들어가서 그 디렉토리에 docker build -t sample app, 즉 sample app이라는 이름으로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어디다가 만드냐면 current 디렉토리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만들어진 도커를 실행하는 스크립트, 이런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docker run -t 여기서 이 옵션들 -t라는 건 뭐냐면 현재 이 생성된 터미널에서 커맨드 라인들을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고 -t 같으면은 컨테이너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도록 그리고 그 실행되는 도커 프로세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docker ps-a 커맨드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끔 하는 옵션. 그다음에 -p는 이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 사용하는 포트하고 외부에서 익스터널 포트하고를 이제 각각 이렇게 쌍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8080 썼는데 굳이 이거는 내부하고 외부가 포트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실습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포트 번호를 사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질 도커의 뭡니까? 그 인스턴스라 그러죠. 컨테이너의 인스턴스는 샘플 러닝이 되고 이 샘플 러닝이라고 하는 도커의 인스턴스는 위에서 만든 샘플 앱이라고 하는 도커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인스턴스다. 그런 거를 커맨드를 이용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docker ps-a라고 있는데요. 이걸 함으로써 실행되고 있는 도커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스크립트까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파트 5가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 앞서 만든 웹 앱 파일들을 가지고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와 같은 절차들을 지금 이렇게 스텝 1, 스텝 2,
가지고 스텝 5까지 해서 이런 내용의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 스크립트를 작성을 한 겁니다. 이게 sample-app.sh 파일이 됩니다. 네, 이걸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해 봐야 되겠죠. 배시 스크립트. 그래서 지금 현재 sample-app.sh니까 이거 왼쪽 실습 지침서 파트 6 스텝 1의 이 커맨드입니다. 이 커맨드 그대로 오른쪽에 입력을 했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몇 초 걸리기는 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보죠. 여기 진행 상태가 터미널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실습 지침서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스텝 총 7개의 스텝이 있어서 일단 from Python이라고 하는 이제 파이썬 가져오는 그런 이제 폴링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지금 계속 보이고요. 스텝 2에 가면은 이제 pip install flask라서 도커 컨테이너 내에 플라스크 인스톨하는 이 위에서 여기죠. 에코 해가지고 여기서 정의한 것들을 쭉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거를 터미널에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네. 그럼 파이썬은 끝났고요. 다음 여기 빨간색으로 뭔가 워닝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스텝 1이 좀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나머지 스텝들은 비교적이라고 하면 하여간 빨리 진행이 됐어요. 실습 지침서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부분 최종적으로 파이썬 실행시키는 부분하고 어떻게 실행이 돼서 마지막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컨테이너 아이디, 이게 지금 한 행으로 나오는 출력인데 이게 랩이 돼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제가 요 VS 코드의 터미널을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한 줄로 보이시죠?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위에 스크립트에서 보면은 봅니다. docker ps-a 해가지고 이 내용을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docker 컨테이너의 아이디가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docker 컨테이너, 지금 이 docker 인스턴스가 사용하는 이름이 무엇인가, 커맨드는 어떤 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고 포트는 어떤 포트를 내부에서 어떤 포트, 외부에서 어떤 포트 쓰며 지금 이 도커 인스턴스의 이름은 무엇인가? 아까 여기 위에 이 커맨드에서 정의한 것과 일치하는 이런 것들이 쭉 ps-a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출력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도커 컨테이너의 내용을 한번 검토하고 웹 앱도 한번 확인해봐라 그런 내용인데 이걸 성공적으로 다 진행한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이 컨테이너는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샘플 앱 디렉토리 밑에 tempdir이라는 디렉토리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방금 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도커 파일들을 이제 확인해봐라 그런 내용이고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커 파일이 어떤 건지 확인해봐라 그랬는데 당연히 위에 프로그램에서 정의를 해놓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 텍스트 파일로 도커 파일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 거 확인하는 거고요. 다음에 있는 내용은 도커 상세 사항들, 제가 조금 전에 화면 늘려서 보여드린 내용이 이 줄이 이렇게 화면 크기에 따라서 랩이 되니까 보기가 어려우면은 텍스트 파일로 해서 바라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또 컬 이용해가지고 동작하는 거를 보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은 앞서의
사용했던 앞서라는 거는 요 도커 인스턴스 만들기 전에요. 그러니까 방금 이러한 화면을 만들었던 이전 실습에서는 이 여기를 이제 컨택하는 디바이스의 IP 주소가 127.0.0.1이었는데 이 도커 이미지, 도커 인스턴스에 접근하는 똑같은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8080 포트에 제가 지금 요 리프레시 버튼 누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이전에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구나. 다시 로컬 호스트에서 8080 접속을 하면은 이제는 172.17.0.0으로 접속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는 그냥 이 가상머신에서 어떤 웹앱을 만들어서 돌린 거고 지금은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거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밍에 접속하려면 외부에서 접속하는 IP 주소가 다릅니다. 그것이 IP 주소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IP 어드레스를 터미널에 입력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4번으로 되어 있는 지금 이 디폴트 가상머신 데바스크 VM을 별도로 수정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이 네 번째 도커라고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172.17.0.1/16 해서 이 가상머신에서 도커는 172.17/16이라는 IP 주소 대역을 이용을 해서 도커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도 이렇게 주소가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시스템서에 뚝 나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도커에 직접 접속을 해서 뭐 파일 내용들 보는 거 있는데 스텝 3에 보시면 이러한 커맨드가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볼까요? docker xec-it 요 -i나 -t 옵션은 요 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하게 하고 터미널에서 이제 보게끔 터미널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샘플 러닝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배쉬로 접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 도커에 직접 이 터미널을 통해서 루트 권한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는 어떤 아이디를 지금 쓰고 있으며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저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홈하고 마이앱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 디렉토리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였나요? 여기서 만들어진 거였죠. 홈 마이어 여기서. 원래 이 배시 스크립트에서 도커 내에 홈 디렉토리 밑에 마이앱이라고 하는 것에 파일들을 다 카피해서 거기서 동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스텝 4에서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지금 이제 실제 실행하고 있는 도커 인스턴스를 중지시키거나 다시 재시작하거나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하여간 오전에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실행 중인 내용을 스톱하고 지우지 않고 별도의 원래 파일에 추가를 하거나 변경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그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실습하실 때 많이 깜빡깜빡하고 착각해서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주의해서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컨테이너가 실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샘플 러닝이라는 인스턴스예요. 그래서 넣고 stop 샘플 러닝 해가지고 중지를 시키고 중지를 시키면은 이 컨테이너가 없어진 거는 아닙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하여간 살아는 있어요. 이거를 실습 지침서에 보면은 다시 docker start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재시작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스톱 시킨 상황에서는 이거 다시 화면 리프레시 하면은 서버가 꺼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접속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다시 도커 스타트 하면 시작을 하는 거고요. 뭐 시간 관계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어, 도커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변경사항 저기 주고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반영을 하려면 이거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제 docker rm remove라는 거죠. 여기 remove라는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짐서에서는 docker ps-a 커맨드 다시 넣어보는 게 나오는데 당연히 지금 하나만 생성을 했었고 그 있던 것도 정지하고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음을 알 수가 있지요. 네, 여기까지가 이 6장의 첫 번째 실습. 아주 간단한 샘플 웹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로컬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니까 템포러리 디렉토리 만들어서 파일을 다 카피한 다음에 거기서 도커 컨테이너를 만드는 그리고 실행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본 실습입니다. 이어서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CI/CD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CI/CD를 하는 그런 실습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